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하죠? 아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구조화 표현을 향상시켜주는 학습 방법을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문을 안 보셨어요? before이죠. 네, 저랑 같이 지문을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끝나겠죠? after이죠. 네, 그 before가 after 사이에 또 변화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기라는 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죠. 리스닝을 하려고 해도 뭐 좀 아는 게 있어야 리스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어, 옆도 뒤도 보지 말고 부지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오늘은 이제 저성장의 덫이라고 해서 이제 성장이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영어와 한글 지문이 항상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가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를 보고 또 한글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를 보는 것이 바로 받아쓰기 하지 않고 창의적인 번역을 하는 그런 그런 번역을 하는 학습 방향이죠. 학습 방향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학하고 습하는 방향. 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요. 저성장의 덫인데 한국 경제가 뭐 2% 성장인데 뭐 좀 덫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안 좋고 계속 안 좋고 좀 살리긴 살렸는데 또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안 좋은 거를 일부러 고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저성장이라는 게 로우가 있지만 이게 안 좋다는 게 로우만 쓰이지 않았겠죠? 뒤에 다양한 다른 표현들이 있을 거고 뭐 소폭 상승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살펴보면 트랩이란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였죠. 그쵸? 저성장에 뭐 갇혀 있는 근데 명사처럼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트랩이 명사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휘책에서 명사로 외웠던 단어들, 그쵸? 여러분 뱅크 아시죠? 은행 뒤 동사가 있습니다. 엠벌럽 봉투 동사 있어요. 그런 것만 아셔도 내가 알고 있는 어휘책에서 명사로만 외웠던 단어가 내가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구나라고 아시는 것만도 중요하고, 이제 뭐 영양사전을 활용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추세 반전을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세가 가산명사니까 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제목이니까 관사도 생략할 수 있고, 또 비동사도 생략할 수 있었고, 미래형은 어떻게 했죠? 투 부정사로 대신한다는 거를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 경제는 항상 이코노미만 외웠지만 덜을 꼭 쓰셔야 돼요. 더 글로벌 이코노미 이렇게. 그다음에 또 관찰해 보면 코리아스 이코노미라고 쓰이는 것도 있어요. 더 없이. 왜 그러냐면 코리아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 2.6% 성장이 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니믹이라는 게 빈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않고 그쳤다고 이제 의미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는데 퍼센트가 원래는 이렇게 보듯이 관사가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 갈까요? 네, 다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그런데 앞에 형용사가 붙거나 아니면 퍼센트 뒤에 rise라든가 뭐 increase는 명사가 붙으면 관사를 같이 쓰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3%라고 나왔는데 2%대라고 나왔어요. 왜 그러죠? 우리말에 뭐 3만 명 대에 육박했다든가 이런 대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below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3% 미치니까 2%죠. 미만이니까. 또 뒤에 나옵니다만, range of를 써요. 뭐 몇만 명 대, 뭐 4% 대, 뭐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대 성장으로,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이거죠. 못 미치는 건 far이 빼면 되고, short of고, far을 넣으면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일이라는 게 없어요, 주어가. 아까 2%대에 있다는 게 예상되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2%대를 또 써주는 게 아니라 더
어떤 피겨인데 안 좋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디지멀을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뭐 이렇게 할 때 네거티브만 쓰지 말고 디지멀이 뭐 경제가 전망이 밝지 않다, 브라이트다 반대말, 디지멀 이것도 좀 암기해두고 넘버라고 피겨의 차이점은 뭐냐면 넘버는 그냥 1, 2, 3, 4라는 숫자고 이런 수치는 피겨라고 쓰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드 B는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이미 예상됐었다고 하니까 과거 완료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가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성장이라는 게 아까 그 이제 로우 그로스가 나왔고 출입이니까 어를 썼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저성장인데 그 다음을 가보면 또 저성장이 나오는데 단어가 로우에서 마리펀드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이었다. 여기가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부진 때문이었다가 is attributed to죠. 그리고 무엇보다도가 우리가 어버버리 생각나지만 짝꿍은 largely입니다. largely. 그 다음에 수출 부진은 뒤집어서 부진한 수출이죠. low로 했던 이제 슬러기시로 바뀌었죠. 머리번드로 바뀌었죠. 요 단어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아까 그쳤다는 건 뭐였죠? 그루 어니믹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에즈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폭 상승 하는 거고 꼭 암기해 두시고 에즈 다운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가장 낮았다 이런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아 이번에는 명사로 썼네요. 영향을 받아서 이제 추락했다 이런 얘기죠. 뭐에서 뭐로 그죠? from to 이제 추락했다는 걸 슬로우드를 썼는데 슬로우는 추락이라기보다 그냥 그 부진했다 이 정도고 추락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를 쓰죠. 플런지, 플런지, 험블 이런 단어를 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는 그 언론에 봤습니다. 코가 정말 하는 거잖아요. 격시성 있는 쓰지 않습니다. 노즈 다이브 같은 건.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떤 단어였냐면 요 단어랑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가 다 됐나요 여기? 네. 그 다음에 좀 내릴게요. 소비가 그쵸? 부진한 경제를 살렸네요. 부진한 경제가 세깅이 나왔네요. 아까 로우,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머리번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슬러기쉬. 이번에는 세깅이 나왔네요. 살렸다는 게 원래 우리가 뭐뭐 살렸다 할 때 서포트를 했었는데요. 특히 경제 용어는 풀업업을 많이 씁니다. 빗자루, 대나무, 막대걸레 이런 거에서 대주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행사 등에 힘입어. 그리고 경기 부양책 모르면 그거 암기해 주시고. 경기는 빠져도 되는데 stimulus packages 또는 measures 이런 거 암기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경기 부양책 이렇게 해주시고 등이 이제 뭐뭐가 많은 이거죠. 어레이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뭐냐면 cut란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budget도 s를 붙인 거 보면 가산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민간 소비 2.1%, 1.8% 증가업이죠. 했던 민간 소비가 작년에는 2.1% 늘었고 그쳤던 거는 없죠. 네, 분산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도 4%대로 증가했다. 건설 투자가 증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월을 쓰고 up이나 down을 쓰는 거예요. 월 up to down 이렇게 월 down to 이렇게 4% 되는 아까 말씀드린 관사 없죠. 그러나 건설 투자가 감소해서 뒤집어 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뒤집죠. 둔화된 부동산 경기란 말도 붐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둔화된 부동산 경기 뭐라고요? 더 declining 여기 뭐 있었죠? dwindling 썼네요. property boom 되면서 때문에 그죠? 4분기는 1년을 이제 4분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the fourth quarter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달로 써준 것 뿐이죠. 피리어드니까 꼭 덜을 쓰셔야 되고 4분기에는 뒤집어서 이제 건설 투자가 6.1% 감소해 건설 투자인데 더 섹터죠. 왜 더 섹터죠? 섹터가 어디 가리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컨스트럭션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자 섹터로 표현하는 거죠.
건설 투자가 6% 감소해서 건설업이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악영향을 끼치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네거티브 임팩트.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단골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썼냐면 became a major drag. 질질 끌다죠. 네, 이런 표현도 좀 안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설업이라는 게 인더스트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더 쓰는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더욱 실망스러운 거, 우리 맨날 실망스러운 거 disappointing만 많이 하는데 dishearten 이런 것도 좀 암기하시고, 그죠? 올해의 전망이 밝지 않다. not bright죠. 한 단어로 아까 뭐였죠? 나왔잖아요. 뭐 그 주어가 빠져가지고 dismal, 그죠? dismal, gloomy 이런 단어 쓰면 돼요. grave, grave 이런 단어. 다 칸타는다,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 걸로 보고 또 저유가 꼭 S 붙이는 거 말씀드렸죠?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 많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가능성 뒤집죠. 경제 위기, 가능한 경제 위기, 그쵸? possible도 쓰고 물론 potential도 쓰죠. 그다음에 위기라는 게 크라이시스만 많이 쓰시는데 turmoil을 쓰시고 불가산 명사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turmoil, 그죠? 그다음에 신흥국은 항상 emerging economies, countries가 틀린 건 아닌데 economies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에 따른, 그죠? 원래 인상이 하이크잖아요. 하이크인데 관사를 써야 되는데 어메리카라는 고유명사가 나와서 어를 안 쓴 겁니다. 다른 것도 in the wake of를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말에는 없어도 요 단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국내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지금. 반대로 밖으로 나갈 때는 국내 얘기하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로벌, 원더 글로벌 프런트란 말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글로벌리 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글로벌리 루킹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제 국내에 와보면은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있는데, 많은요, 호스트 오브죠. 약간 on array of도 있었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뒤집어야죠. 내수부진의 만성화, 그죠? 내수부진의 만성화는 뭐야? 뒤집어서 만성적인 부진한 내수. 정말 철저하게 뒤집죠. 만성적으로 부진한 내수. 만성적으로 부진한 내수. 부진의 만성화 한번 외워보세요. 만성적으로 부진한 거죠. chronically 아까 부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low도 나왔고 sluggish 나왔고 sagging, declining, 뭐 dwindling, moribund 이런 거 그죠? weak, domestic 이건 이제 내수죠. domestic demand. demand는 수요, 공급 이거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s를 붙여버리면 요구 조건이 돼요. needs 이런 게 돼버려요.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뭐에 따르니 resulting from이죠. 그래서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가 덜을 꼭 쓴다는 거, 가산명사.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렇게 household debt라고 추상명사로 많이 씁니다. 높은 스노우볼링 아시죠? 눈이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산재에 있다는 게 없어요. 그냥 부정적 요인들이 있다고만 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트 오브 네거티브 팩터즈 한 번 했었어요. 영어 동사 찾기에서 뭐 경제 위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아까 나온 거 뭘까요? 이코노믹 터모일 그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게 컨티뉴즈의 의미여가지고 그런 안 좋은 게 계속될 때는 이런 단어를 쓴다. 기억나시나요? 필요시작. 퍼시스트죠. 네.
그럼 산재, 그리고 이제 퍼시스트가 계속된다도 있지만, 어제 오늘, 부정적 요인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고, 산재에 있다고라고 번역하실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번역의 구조와 표현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학습 방법으로 저성장의 덫을 가지고 했는데, 영한을 비교를 하고 특히 이제 저성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소폭 상승하다 이런 표, 뭐 대폭 상승은 영어로 뭐예요? 그럼 edge up은 edge down. 여기 소폭 상승하죠. 그러면 대폭 상승은 뭐예요? 반대로. 뭐죠? significantly 하면 돼요. 소폭, 소폭은 slightly라는 말을 쓰면 돼요. 반대는, 그죠? slight.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죠. 네, 그 다음에 뭐 increase 대신에 이거는 rise로 바꿔줄까요? increase가 너무 많이 쓰니까 rise라든가 아까 나오는 grow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climb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고 또 mount란 단어도 이게 산의 동사거든요. 근데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는 자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슬러기시, 그다음에 뭐뭐 때문이다 꼭 암기해 두시고 무엇보다도 뭐뭐 때문이다. 그다음에 추락했다는 단어도 있었고 부진한 경제를 살렸다는 표현이 참 나오기 어려워요. 그쵸? 살렸다. 그다음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쵸? 그걸 a major drag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뭐였죠? 뒤집어서 due to 이제 주로 이거죠. 무엇보다도 the dwindling property boom 이거 암기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의 가능성도 potential economic turmoil 다른 게 뭐였죠? in the wake of 그죠? 그 다음에 신흥국 emerging economies 이런 것도 아까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실망스러운 것도 좀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 외 얘기하다가 국 내로 들어오면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다음에 내수 부진의 만성화 뒤집죠. 만성적으로 부진한 내수 그다음에 호스트어브는 등 많은 이런 뜻이고 부정적 요인들을 대열할 대신에는 이렇게 persist로 쓴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population 가산명사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성장의 덫이라는 지문을 가지고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서 암기해서 아까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before, after의 차이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럼 언제 다 할 것인가? 그거는 꼭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냥 나만의 문제이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해도 처음부터 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고 하듯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암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축적이 돼서 리스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뭐 당연히 통역의 기본은 리스닝이죠. 리스닝이 안 되면 통역 스킬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옆도 좌우도 보지 말고 뭐 고민도 필요 없고 일단은 암기하는 게 가장 내가 빨리 통번역을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 통번역 대원의 화두처럼 나는 내가 나를 통번역하면 나는 만족할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빨리 찾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